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를 쓰시다 보면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속도가 느려져서 버벅대거나 프로그램을 이거저거 깔다 보면 자주 다운되고 멈춤 현상이 있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럴 때 한번 포맷을 해주면 아주 깔끔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포맷을 하려면 부팅 디스크 만들고 바이오스 진입해서 포맷하고 복잡한 과정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20초 안에 클릭 몇 번으로 컴퓨터를 깔끔하게 포맷하고 초기화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윈도우 7이나 윈도우 8 같은 9버전은 안 되고요. 윈도우 10에서만 가능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하단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톱니바퀴 모양 설정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업데이트 및 보안이라고 있죠? 자, 여기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좌측 메뉴 중에 복구라고 있습니다. 복구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PC 초기화라고 있죠. PC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 초기화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윈도우가 다시 설치된다고 하죠. 자, 여기에 있는 시작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옵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내 파일 유지가 있고 모든 항목 제거가 있습니다. 이 내 파일 유지를 누르게 되면 앱과 설정을 제거하게 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파일들은 전부 유지가 되게 됩니다. 즉, 바탕화면에 있는 여러분이 작업한 작업 파일이라든지 영상, 사진 이런 것들은 전부 유지가 되는 거죠. 앱과 설정만 제거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PC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 놓으셨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전부 지워지게 되겠죠. 자, 그 밑에 모든 항목 제거를 주면 이 C 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파일과 앱 및 설정 모두 제거가 되게 되겠죠. 자, 이 두 가지에서 여러분이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모든 항목 제거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 C 드라이브에 있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파일, 작업 파일 이런 것들은 미리 백업을 해 놓으셔야겠죠. 자, 이거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이 새로 한번 싹 포맷을 하고 밀어버리고 깔끔하게 설치를 하시려면 모든 항목 제거가 아무래도 낫겠죠. 컴퓨터 충돌이 일어난다거나 프리징 현상, 즉 갑자기 멈춘다거나 이럴 때는 모든 항목 제거를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항목 제거하실 때는 드라이브에 있는 여러분 개인적인 파일들을 전부 백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가끔 이런 바탕화면에 있는 것만 백업을 해주시는데, 여기는 파일 탐색기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문서 들어가셔서 문서에서 내 개인적인 파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사진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여기에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파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 뿐만이 아니고 이런 데 있는 것도 꼭 확인을 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백업을 다 끝낸 다음에 모든 항목 제거 누릅니다. 자, 그러면 준비 중이라고 나오고 시간이 약간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윈도우를 다시 설치하는 방법 선택하라고 하죠. 클라우드 다운로드와 로컬 다시 설치가 있는데, 자, 클라우드 다운로드는 윈도우 서버에 접속을 해서 거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로컬 다시 설치는 이 장치에서 윈도우 다시 설치하는 거죠. 일단 이 윈도우 설치 파일들을 내 컴퓨터로 다 받아서 설치를 하는 거죠. 이 로컬 다시 설치가 안전하게 설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갑자기 컴퓨터가 멈춘다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 또는 인터넷이 안 될 경우 갑자기 끊어질 수도 있죠. 이 경우에는 클라우드 다운로드는 문제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로컬 다시 설치를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컬 다시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 추가 설정이라고 해서 현재 설정된 게 나오죠. 앱 및 파일 제거, 드라이브 정리 안 한 상태고, 윈도우 드라이브에서만 파일 모두 삭제가 돼 있고, 이 장치에서 윈도우 다시 설치라고 나오죠. 자, 다음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 PC를 초기화할 준비 완료됐다고 하고, 자, 초기화할 경우 다음과 같이 된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개인 파일 사용자 계정 제거되고, 설정에 대한 모든 변경 내용 제거되고, 앱과 프로그램 모두 제거되고, 이 장치에서 윈도우 다시 설치한다고 나오죠. 자, 이걸 몇 번이나 확인하는 이유는 혹시나 여러분이 제대로 백업을 받지 않아서 여러분 개인 파일이 전부 날아가 버리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꼭 확인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작업은 시간이 다소 걸리고 PC가 다시 시작된다고 하죠. 자, 만약에 여러분 컴퓨터에 드라이브가 여러 개가 있어요.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이렇게 C 드라이브 외에 여러 가지가 같이 연결이 돼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모든 드라이브에서 삭제하겠냐고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체크하면 안 되겠죠. 모든 드라이브라는 것은 여기 있는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C 드라이브 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들이 전부 다 지워지는 거니까 그거는 잘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설정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가 재시동이 되게 되면서 드라이브를 포맷하고 여러분 모든 자료들이 초기화가 되면서 윈도우가 다시 설치되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부팅 디스크를 따로 만들 필요도 없이 클릭 몇 번으로 간단하게 컴퓨터를 초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백업만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 디스크도 필요 없고 포맷도 필요 없이 간단하게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미지로 저장된 텍스트를 실제 텍스트로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텍스트는 텍스트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글씨를 쓸 수 있는 텍스트가 아니고 이미지로 저장된 텍스트죠. 자, 이럴 경우에는 클릭 드래그를 해도 긁을 수가 없죠. 지금 위에 있는 텍스트는 이렇게 하면 긁혀지지만 이 부분은 긁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텍스트를 사진으로 만들어 놓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럴 때 이런 내용들을 텍스트로 바꾸고 싶은데 그럴 때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그림을 우측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저장할게요. 여기 보시면 JPG 이미지라고 나오죠. 이건 텍스트가 아니죠. 그림입니다.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은 크롬에서 구글 앱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서 드라이브로 들어갑니다. 자, 이 구글 드라이브에 지금 우리가 찍은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자, 들어다가 올립니다. 자, 복사라고 나오죠. 자,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 업로드 한 개 완료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최근 문서함 누르면 지금 금방 올린 파일이 여기 보여요. 자, 지금 올린 이 파일을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하시게 되면 메뉴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연결 앱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구글 문서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구글 문서로 가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선택한 그 이미지로 된 텍스트를 우리가 직접 이용을 할 수 있는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이렇게 텍스트화 시키죠. 그러면 전부 긁어줍니다. 그렇죠? 자, 가끔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를 실제 워드나 이런 데서 쓰기 위해서 텍스트로 변형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럴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바꿔줄 수가 있죠. 자, 이거 필요하시면 그대로 긁어서 복사해서 워드 프로세서나 메모장 이런 데 붙이시면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아주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사진에 쓰여져 있는 텍스트를 실제 텍스트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0의 알람 기능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다가 30분 뒤에 또는 1시간 뒤에 어디 나가신다든지 외출을 하셔야 되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 깜빡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윈도우 10의 알람을 설정을 해 놓으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검색창에 알람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알람 및 시계라고 나오죠. 자, 여기를 들어가세요. 자, 이렇게 알람 및 시계로 들어오시게 되면 타이머, 알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타이머는 말 그대로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타이머로 이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저는 미리 여러 가지로 지정을 해놨어요. 여기서 타이머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플레이 버튼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알람이 울리겠죠? 자, 이렇게 타이머 알람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 타이머는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시간, 분, 초로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작업을 하다가 30분 후에 외출을 해야 되겠어요. 또는 뭐 얼마 시간 이후에 뭘 해야 된다 할 경우에 누르고 그대로 바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화살표로 조정을 해주셔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외출하게 되면 30분 후에 외출하라고 알람이 울리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타이머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알람은 좀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알람 들어가 보면 지금 꺼져 있죠. 자, 이거 해제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시간 나오죠.
알람 편집이 나오는데 시간과 분, 초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전과 오후 두 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제목이 나오죠.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알람을 반복할 수가 있죠. 자,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반복하는 날짜만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일하는 요일에만 알람을 반복해서 울리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전부 다 일단 꺼놓고요. 자, 여기서 금, 목, 수, 화, 월 일주일에 5일만 알람을 반복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놓겠죠? 그 다음에 벨소리도 여러 가지로 지정해 줄 수 있죠. 차임벨, 실로폰 뭐 여러 가지 지정을 해줄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얼마 동안 반복해서 계속 울릴지 지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끄지 않으면 10분 동안 계속 울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알람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알람 지정이 된 상태죠. 이제 알람이 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작업 중에 갑자기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랍니다. 안 되겠죠. 그래서 무음으로 여기에 창만 뜨게끔 알람을 해주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홈 버튼 눌러서 다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시스템이라고 있죠. 네, 시스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알림 및 작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소리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알림이 소리를 재생하도록 허용이죠. 자, 이걸 꺼줍니다. 그러면 알림 소리는 나오지 않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컴퓨터 이용하시다 보면 여기에 뭐 새로운 뉴스라든지 이런 알림들이 막 계속 뜨는 경우 있죠. 자, 그것도 끄는 방법은 여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자, 크롬이 있죠. 이거를 꺼버리세요. 그러면 그런 크롬에서 오는 알림을 자동으로 차단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알림이 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서 보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꺼주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웹페이지를 PDF로 변환을 해서 문서같이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검색을 하시거나 특정 사이트에 접속을 하셨을 때 그 내용을 놔뒀다가 나중에라도 보고 싶은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경우에 그 웹사이트를 그냥 저장을 하게 되면 폴더와 HTML이 따로 저장돼서 나중에 보기도 불편하고 저장하기도 불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IB96 사이트로 왔어요. 저 여기서 이 페이지를 저장을 할 때 우측 버튼을 페이지에 누른 상태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죠. 자, 그 다음 바탕 화면에다가 웹페이지 전부 해서 저장을 해주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HTML이 하나 저장되고요. 폴더를 열어보게 되면 그 페이지에 있는 여러 가지 그래픽 파일들이 따로 저장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불편하죠. 나중에 움직일 때도 같이 움직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열었을 때 깨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 PDF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저장할 필요 없이 문서 파일로 하나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ib96.com 들어온 다음에 자, 여기 우측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인쇄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인쇄로 들어오시게 되면 페이지 이쪽이라고 나오죠. 여기는 스크롤바 내려보시면 이 한 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아래쪽까지 같이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전부 저장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 PDF로 저장으로 돼 있죠. 자, 만약에 프린터가 연결돼서 다른 프린터 명이 나올 경우에 여기는 삼각형을 누르시고 PDF로 저장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PDF 파일로 저장이 되죠. 그러면 이런 그림 파일 따로 이런 거 필요 없이 PDF 파일 하나로 끝나는 거죠. 자, PDF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니면 PDF 볼 수 있는 PDF 뷰어가 없으신 분들은 꼭 PDF 뷰어 필요 없이 이렇게 웹 브라우저를 여세요. 보통 웹 브라우저에서는 이 PDF 뷰어를 전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PDF를 얹어주게 되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사이트의 페이지를 윈도우 10에서 간단하게 PDF로 저장하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10의 사진 편집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사진이라고 있죠. 자, 사진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현재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들이 전부 보이게 되는데요. 우측에 보면 날짜가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해당 날짜의 사진들을 전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사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그것은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소스라고 나오고 지금 사진을 불러오는 폴더가 보이게 되죠. 지금 보시면 두 가지 폴더로 지정되어 있어요. 자, C 드라이브에 유저 사용자에 보면 본인 계정이 있고 그 안에 픽처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불러오고요. 또 그 다음 아래 보면 계정까지는 같은데 그 아래 원드라이브 폴더라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사진, 픽처 폴더에서 가져오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이 원드라이브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원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도 가져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 들고 오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찍은 사진을 이 사진 앱에서 바로 열고자 하신다면 여기 있는 두 개의 폴더에 아무 곳이나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지 않고 그냥 불러오겠다 하시게 되면 우측 상단에 보면 가져오기라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들고 올 수도 있습니다. 폴더에서 가져오기 하시게 되면 여기서 원하는 폴더를 선택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는 연결된 장치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컴퓨터에 연결을 했을 경우 그 스마트폰에서도 들고 올 수가 있겠죠. 이건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져와 볼까요? 가져오기 누르고요. 폴더에서 가져오기 누릅니다. 자, 여기 폴더에서 가져오기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사진 한 장은 들고 올 수 없고 내가 지정한 폴더, 그 해당 폴더 안에 있는 사진들을 전부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탕화면에 있는 사진을 가져오겠다 하시면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진을 넣어 놔야겠죠. 자, 이것만 잘 기억해 놓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있는 폴더 선택하고 이 폴더에서 항목 가져오기 합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오게 되죠. 자, 이렇게 체크 표시하시고요. 한 개 항목 중 한 개 가져오기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고 올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사진을 가져오고요. 자, 그 다음 사진을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최신이라고 해서 나오죠. 자, 사진 눌러줍니다. 그러면 최신 날짜 순으로 전부 사진이 보여주게 돼요.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이 사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사진이 커지게 되고요. 위쪽에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 회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르기가 있습니다. 자, 회전을 누르시면 사진이 회전되게 되겠죠. 이렇게 회전할 수 있고, 그 다음 이것은 자르기죠. 눌러주시면 자,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잘라줄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이렇게 자르기를 했을 때는 자르기뿐만이 아니고 필터와 조정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회전, 대칭, 가로, 세로 비율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취소 일단 해볼게요. 저장하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회전 기능이 여기 있는 자르기에 다 포함이 되죠.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회전과 자르기는 편집 및 만들기에 들어가면 또 그대로 있어요. 자, 이대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들어가셔도 돼요. 자, 편집 누릅니다. 자, 그러면 회전 나오죠? 회전 조절을 해줄 수 있고요. 수평 조절은 내가 원하는 각도만치만 돌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대칭 이동이 있죠? 이렇게 좌우로 사진을 뒤집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 세로 비율도 조절이 가능해요. 자, 원본이 있고 정사각형, 와이드 스크린 16:9, 3:2, 4:3, 7:5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와이드 스크린 16:9로 주면 위아래가 좁아들게 되고 좌우는 그대로 되겠죠. 자, 이게 와이드 스크린이고요. 그 다음에 SNS 같은 거 이용하실 때는 정사각형도 많이 이용하시죠.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는 위치를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설정 누르면 다시 돌아가겠죠. 자,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필터라고 있어요. 자, 필터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원하는 스타일의 필터들이 있죠. 자, 이렇게 물 빠진 그런 모양이라든지 비네트라고 하죠. 예전 사진 같이 바깥쪽 코너가 흐려지게 까맣게 나오는 그게 비네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데님, 그 다음에 머큐리, 뭐 바닐라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건 흑백이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필터를 적용을 시킬 수 있고요. 이렇게 필터를 적용을 했을 때 이 필터 강도가 0이 되게 되면 필터가 전혀 적용이 안 된 거고요. 100이 되면
완전히 적용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필터의 적용 정도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여러 가지 연출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 예전 느낌 나는 물 빠진 사진 같이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 없으시면 오리지널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조정 들어가시게 되면 자, 조명과 색을 조절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조명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죠. 자, 이렇게 자, 이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지는 거고요. 우측으로 갈수록 밝아지겠죠. 자, 이게 조명이 되겠고요. 이 조명 선택을 해서 드래그하면 위에 숫자가 나오죠. 어느 정도 정도값이냐 수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색은 움직여보면 자, 원색이 올라오고요. 이렇게 하면 색이 빠지고 결국은 흑백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색으로 채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조명과 색에는 좀 더 여러 가지 조절이 있어요. 자, 조명 화살표 눌러볼게요. 대비, 노출, 하이라이트, 음영 이렇게 나오죠. 대비라는 것은 자, 밝은 데는 더 밝고 어두운 데는 더 어둡게 그래서 좀 더 선명한 것처럼 보이게 해줍니다. 이 대비가 낮아지면 사진이 좀 밋밋해지죠. 그래서 선명하게 보이니까 대비는 약간 올려주는 게 좋겠죠. 자, 여기는 노출은 카메라의 노출 기능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흡사한 기능을 제공을 해요. 자, 조절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적당히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하이라이트는 밝은 데만 올리거나 낮추거나 음영은 어두운 데만 올리거나 낮추거나 이렇게 조절이 되겠습니다. 자, 색을 눌러주시면 색조라든지 따뜻함, 차가움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죠. 자, 색조는 뭘까요? 여러분들 셀로판지 아시죠? 투명 셀로판지 말고 컬러가 입혀져 있는 셀로판지를 여기에 한꺼풀 더 입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색으로 전체 색조가 좀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차가운 느낌이 난다. 그러면 따뜻한 걸 약간 올려준다든지 자, 또는 너무 붉게 보인다. 그러면 약간 색조를 조절을 해주시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자, 복잡하게 프로그램 설치해서 후보정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여기서 조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명확도는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깨끗하게 보이게 만들어주죠. 그 대신 이 명확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사진이 지저분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만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아무래도 좀 사진이 뿌옇다, 조금만 선명했으면 좋겠다 할 때 그럴 때 간단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자리 어둡게가 비네팅 효과가 되겠습니다. 예전 카메라들 보면 이렇게 테두리가 어둡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코너가. 이 가장자리 어둡게 기능은 우리가 그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정목 현상은 뭐죠? 밤에 또는 어두울 때 프레쉬를 켜고서 사진을 찍으면 눈이 어떻게 나와요? 노랗게 빨갛게 나오죠. 이것들을 전부 바로 잡아주는 기능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양한 조절을 해주시고요. 자, 너무 사진이 클 경우에는 자르기 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만큼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르시고 자, 그 다음 필터라든지 이런 데서 좀 더 다른 느낌이 나게끔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 조정 가셔서 명확도 약간만 올려주고 조명도 약간만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다 잡았어요. 자, 그러면 복사본 저장을 하는 거죠. 자, 복사본 저장하게 되면 이 사진의 복사본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복사본은 어디에 저장될까요? 여기 사진 앱에 나오죠. 지금 원본이 있고 우리가 조절하는 게 여기 보이죠? 자, 눌러보시게 되면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위치나 경로가 지금 어디 있는지 궁금하실 때는 여기 있는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파일 정보로 들어갑니다. 이 파일 정보로 들어가시게 되면 수정한 날짜라든지 크기, 사이즈, 그 다음에 경로가 나오네요. C에 사용자의 본인 계정에 있는 픽처 폴더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사진을 다른 데로 가져가야 할 때는 여기 가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구태여 저기 가지 않아도 간단하게 저장하면 됩니다. 자, 여기 또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 보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죠.
자, 여기로 들어가시게 되면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에 저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10에서 다른 프로그램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도 간단하게 사진 사이즈라든지 비율, 필터, 간단한 보정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윈도우 10의 사진 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